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린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건넸습니까? 밥상 앞에서도 산책길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말 몇 마디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담 현장에서 시니어 부부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 아내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무뚝뚝한 사람이려니 했는데 이제는 내가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는 대부분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거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칭찬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국이 정말 맛있네. 그 말 한마디가 칭찬입니다. 당신 오늘 외출복 잘 어울린다. 그 말 한마디가 칭찬입니다. 요즘 많이 걷더니 얼굴이 좋아 보여. 이런 말 한마디가 칭찬입니다. 칭찬은 대단한 성취에 대한 격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상대방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을 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내게 여전히 소중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부부들 사이에서 이 칭찬이 왜 사라지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익숙함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당연해집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는 것도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다거나 대단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쑥스러움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 새삼스럽게 칭찬을 하려니 어색하고 오글거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 시니어 분들 중에는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낯선 분들이 계십니다. 셋째는 관계가 소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인 걱정도 생기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찬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섭섭함이 쌓인다고 봅니다. 섭섭함은 처음에는 작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 없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순간 단단한 벽이 됩니다. 그 벽이 생기면 말을 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이 또다시 섭섭함을 만들어냅니다. 악순환입니다. 많은 노년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악순환 때문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남편분이 계셨는데 아내가 요즘 말이 없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분을 칭찬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제안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내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눈여겨보시고 그것에 대해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시라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국을 끓이고 있길래 맛있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오랜만에 봤어요. 저도 기분이 좋아졌고요. 이것이 칭찬의 힘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국 한 그릇 앞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굳어있던 부부 사이의 공기를 바꾼 것입니다. 칭찬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노력한 것, 상대가 신경 쓴 것, 상대가 꾸준히 해온 것을 알아봐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밥 맛있어 보다는 오늘 반찬 종류가 많네, 신경 많이 썼구나. 이런 표현이 훨씬 더 깊이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상대방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봤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가장 힘듭니다. 반대로 내 수고를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 들면 그 어떤 힘든 일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한마디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신 목소리가 좋아 보여.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따뜻하게 잘 먹었어.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 다시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수록 오늘 하는 말 한마디의 무게는 훨씬 더 커집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문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칭찬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칭찬을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예상과 다르게 반응할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찬을 했음에도 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와 그럴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처음 건넸을 때 상대방이 어색하게 반응하거나 심지어 왜 갑자기 그래요?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칭찬 없이 지내온 관계에서는 갑자기 따뜻한 말이 들어오면 오히려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두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셔서 찡그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빛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어색하다고 해서 칭찬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색한 반응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따뜻한 말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이어가다 보면 상대방도 서서히 그 온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상대방 입에서도 따뜻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기대를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상대방도 뭔가 반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시는 칭찬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칭찬은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씨를 뿌리는 행위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고 기다려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아내분이셨는데 남편에게 칭찬을 해봤더니 남편이 왜 그러냐고 오히려 이상하게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칭찬을 하고 나서 남편분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입으로는 이상하다고 했지만 표정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는 어색하게 반응했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면 그 칭찬은 분명히 상대방 마음속에 닿은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시니어 세대,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투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온 시대가 그랬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한 것으로 여기던 시절에 성장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 온 세대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말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대신 행동을 보십시오. 칭찬을 받은 뒤로 밥을 더 맛있게 먹는다거나 외출 준비를 조금 더 신경 쓴다거나 말수가 조금 늘었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이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칭찬을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마친 직후 피곤해하는 기색이 보일 때 혹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꽤 신경을 쓴 일을 했을 때 그 순간을 포착해서 건네는 칭찬은 힘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자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수고했어요 라고 건네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나를 위해 수고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다음에도 기꺼이 장을 보러 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칭찬을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있거나 무언가에 예민해져 있을 때 건네는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이런 건 잘하면서 왜 저건 못하느냐는 비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잘 전달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읽는 것, 이것이 오랜 관계에서 쌓아온 지혜를 쓰는 방식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는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압니다.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어떤 순간에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말이 상처가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알을 이제 칭찬으로 꺼내 쓰십시오. 오랜 시간이 만들어준 그 깊은 이해가 어떤 젊은 부부도 따라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칭찬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도 옆에 있어줬어요. 이 한마디는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선물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칭찬은 결국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일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온기를 더해가는 장작불 같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온기가 쌓이면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 안에서 사람은 더 솔직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관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칭찬을 넘어서 오랜 관계에서 생긴 오해와 감정의 응어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이야기에서 저는 칭찬의 힘과 칭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다 보면 칭찬 한마디로는 쉽게 녹지 않는 단단한 감정의 덩어리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입니다. 오늘은 이 묵은 감정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쌓인 감정의 응어리는 대부분 한 번의 큰 사건보다 수없이 많은 작은 순간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 작은 순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순간,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 했는데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던 순간, 내가 고마움을 기대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은 그때그때 표현되지 않고 마음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굳어서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 혹은 체념으로 변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굳어진 뒤에는 정작 무엇 때문에 서운한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말을 걸고 싶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지쳐있는 느낌. 이런 상태에서는 칭찬도 대화도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을 먼저 비워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혼자만의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상대방과 마주 앉아 묵은 감정을 풀어내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지를 스스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종이에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가장 서운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때 내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은 무엇인지를 글로 써보면 막연하게 느껴지던 감정들이 구체적인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양이 보여야 상대방에게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묵은 감정을 꺼낼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래 혹은 당신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내가 항상 그랬냐, 한 번도 없었냐, 이렇게 되받아치게 되고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상대방을 주어로 삼는 표현 대신 나를 주어로 삼는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랬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 나는 그때 이것이 필요했는데. 그걸 말하지 못했어. 이런 방식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대화가 싸움이 되느냐, 대화가 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묵은 감정을 꺼내기 가장 좋지 않은 순간은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식사 직후이거나 잠들기 직전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아무리 좋은 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두 사람 모두 비교적 안정된 상태일 때를 골라야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가볍게 꺼내는 것도 좋습니다. 마주 앉아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면 긴장감이 생기지만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하면 같은 방향을 보는 느낌이 생겨서 훨씬 부드럽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감정의 응어리를 풀 때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만큼의 서운함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으로 꾹 참아온 것들이 있듯이 상대방도 꾹 참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감정을 꺼낼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다 했으면 상대방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어때요? 당신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한마디가 대화를 일방적인 토로가 아니라 진짜 소통으로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서운함을 꺼낼 때 그것이 나에 대한 공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그것도 서운한 게 있어요 하고 맞받아치면 대화는 끝납니다. 그 순간 가장 현명한 반응은 조용히 듣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인정이 상대방의 방어심을 낮추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조금씩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해온 부부들을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다툰 적도 있고 서운한 적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 감정들을 쌓아두지 않고 서툴더라도 꺼내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대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뒤죽박죽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여는 시도 자체입니다. 그 시도가 반복될 때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감정의 응어리는 하루아침에 녹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진심 어린 대화가 수년간 굳어있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균열 사이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조금씩 벽을 녹여나갑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단 한 가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 하나만 조심스럽게 꺼내 보십시오. 그것이 두 사람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역할 갈등과 공감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는 칭찬의 힘, 칭찬이 통하지 않을 때의 대처법, 그리고 묵은 감정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부부들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깊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인 역할 갈등과 공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남편이 퇴직한 이후에 급격하게 표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는 두 사람이 각자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이라는 오래된 구분이든 아니면 각자 바깥에서 일을 하는 형태든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이 하루 중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구분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충격을 가져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지해온 집안의 질서가 있습니다. 물건의 위치, 청소하는 순서, 장을 보는 방식, 하루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아내가 오랫동안 혼자 만들어온 체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 체계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이것은 왜 여기 있느냐고 묻거나 반찬이 왜 이것뿐이냐고 하거나 청소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혼자 잘 해온 일에 갑자기 누군가가 끼어드는 느낌입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불편함입니다. 남편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깥에서 역할과 지위를 갖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내에게 말을 걸면 바쁘다는 반응이 돌아오고 집안일을 돕겠다고 하면 그냥 두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신이 이 공간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막막함이 점점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고 그 무기력함이 짜증이나 간섭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문제라고 느낍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서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느끼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었는데 두 사람의 관계 방식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관계의 방식도 새롭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각자의 영역을 명확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내의 영역은 오랫동안 아내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 영역에 함부로 의견을 얹거나 바꾸려 하는 것은 침범입니다. 남편이 집에 있게 되었다고 해서 그 영역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그 영역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도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 자체를 불편함의 원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새로운 공간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편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책상 하나 혹은 베란다 한 켠 혹은 작은 방 하나라도 남편이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압박감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역할의 재분담도 필요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두 사람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장보기를 맡는다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것을 맡는다거나 아침 식사 준비를 담당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면 남편도 집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고 아내도 혼자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이 역할 분담은 강요가 아니라 대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해가 아니라 당신이 이것을 해주면 내가 정말 편하겠다는 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훨씬 잘 받아들여집니다. 시간의 분리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각자가 혼자 보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은 오전에 산책을 나가고 아내는 그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각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따로 즐기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각자 보내고 나서 다시 만나면 두 사람 사이에 나눌 이야기도 생기고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는 여유도 생깁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하루 종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부부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이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새로운 역할을 함께 만들어가고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가꾸어 간다면 이 새로운 삶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4번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칭찬의 힘, 칭찬이 통하지 않을 때의 대처법, 묵은 감정을 풀어가는 방법, 그리고 퇴직 이후 역할 갈등과 공간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것, 바로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감각에 더욱 예민해집니다.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인가 하는 감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를 통해 자녀를 키우는 것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통해 그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확인의 통로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즉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곧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와 직결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이 시니어 부부관계가 젊은 시절의 부부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젊을 때는 부부관계가 삶의 여러 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관계가 삶의 거의 전부가 됩니다. 그만큼 무게가 다릅니다. 그만큼 한마디 말의 영향력이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 당신 덕분에 내 삶이 풍요로웠다는 말을 듣는 것과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질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노년 부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툰 적도 있고 오해한 적도 있고 긴 세월 동안 숱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내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과 함께해서 내 삶이 외롭지 않았어.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월을 버텼을까? 이런 말들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따뜻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입니다. 그 확인이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당신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겠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불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은 어떤 외부의 상처보다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을 뱉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인가?
아니면 부정하는 방향인가를 살피는 것. 이것이 오랜 관계를 지켜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잘 잤어요 하고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같이 바깥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 장면 재미있지 않아요 하고 함께 웃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다는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년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것들이 너무 많고 이제 와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따뜻함에 반응합니다. 70대도 80대도 오늘 처음으로 배우자에게 당신이 고마워 라는 말을 건넨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볕을 쬐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수고가 쌓여서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보내는 조용한 미소 하나, 오늘 살짝 건네는 손길 하나가 그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오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오늘을 따뜻하게 만들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고 남은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